자,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경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당 상황이 굉장히 좀 소란스럽기 때문인데요. 시스템 공천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천인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른바 여전사 전략 공천에 대한 사실상의 발표가 있었죠. 자,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세 분이 수도권 전략 공천될 거라 예상해도 크게 다르지 않냐. 전략공관위원장은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이다. 임전무투의 자세 준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사 3인방, 김대현 평론가. 지금 이분들이 진짜 여전사 3인방으로 선거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필승카드가 될까요? 저는 우선 이분들이 여전사라고 또 3인방으로 묶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네. 인지도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어디다 갖다 놔도 나름대로의 득표가 가능한 인물인 건 맞죠. 그만큼 대중성이 있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인물로 민주당에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의원 같은 경우 사실 논란을 계속 키워왔던 인물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사실 그 몸집을 키우는데 기여한 정치인인 건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른바 수윤 갈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추미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번 총선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이현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당적이 몇 차례 바뀌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런 분을 데려다가 마치 대단히 민주당이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고 배치할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 두 분은 비호감도도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당내에서도 이현주 의원 영입은 반발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라고 하는 정치인을 영입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아마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에 공감하는 이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현주 의원의 어떤 여전사로서의 이미지가 강해지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이 왜 공천을 받고 여전사에 끼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늦게까지 이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장관급 자리를 지켰고, 거기서 일정 정도 약간 스파크를 튀기면서 윤 정부와 좀 각을 세웠다는 측면, 아마 이 점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이 세 분이 어디 나가도 어쨌든 경쟁력은 있고 인지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분들이 나가는 지역구에는 오히려 이분들을 방어하고 제압할 수 있는 인물들로 조금 더 시간 텀을 두고 후보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